거는 아까 성주 팔리에서 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안 보고 와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75년 지도인데 편집을 그 뒤에 이제 했고 75년 당시에 가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뒤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옛 이름들이 이 지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원터, 심원동, 여기 백운사 있잖아요. 먹방 이렇게. 여기 이제 성주사가 있던 거기 탁동, 벌뜸. 그래도 여기가 논도 있고 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삼거리 요 아래가 이제 성주 오륙리죠. 여기 창턱골 옛날 창이 있었다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기 신사택. 그리고 여기가 구사택인 쪽에 여기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면 집이 길 뒤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줄이 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붐타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본 거기라면 거기 하루에 30명씩 전학을 오곤 했다는 그 대화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구사택. 여기가 다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타운이고, 그 다음에 혹시 오다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댐으로 오는 거고. 도화담이라고 하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집이 다 없어졌는데, 아까 잡초 더미 속에 막 슬레이트 지붕으로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죠? 거기도 얼마 전까지 있던 그 광산 촌락들입니다. 아주 없어졌나 했더니 오다 보니까 그냥 집이 있더라고요. 내려서 잠깐 봤으면 생각 들었는데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80년대 초반까지도 이 성주 팔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성했던 광산 촌락의 모습 그런 거 잘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아까 봤던 지도지만 우리 보령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렇게? 아니, 댐. 댐? 뭐 저기 나는 저 위에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행 금지구역. 아니. 여기 뭐 들어오면 새로 산 거야? 나 이거 샀어. 기대야 미니 프로. 이거 좀 작아서 굉장히 좋긴 한데 좀 흔들리더라고요. 좀 전에 거보다 가볍더라고요. 네, 전에 게 무거워서. 네. 얘는 또 장점이 많어. 기체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저기 내가 투자 안 했어. 걔는 무거워 보이던데? 258g 넘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안 했어. 안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원래 해야 되는데. 댐이 어디에 들어서겠습니까? 댐이 들어서기 위한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우선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으려면 이제 계곡이 좁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이 풍부해야 됩니다. 막았는데 물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바닥에 막.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더불어 더 추가한다면 뭐 암질 이런 게 이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뭐 풍화가 진전된다든지 사태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곳에 댐이 들어서는데 다른 조건은 다 빼고 댐을 막을 수 있는 협곡 얘는 무조건 상류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댐의 대부분이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 한강수기에 뭐 우리나라 댐의 대부분이 있고 낙동강에 이제 일부가 있고 하는데 모두 다 바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령댐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댐 중에서 손꼽힐 거예요. 바다와의 이제 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1917년 지도기 때문에 댐이 없는 옛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아. 여기 어때요? 굉장한 협곡이잖아요. 네. 지도 보면 어디다 막을지가 딱 나와요. 여기가 딱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를 재보면 대략 뭐 이런 데가 제일 가깝네요. 그죠? 그렇다면 뭐 이 거리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여기가 더 가깝네요. 여기. 우리 아까 옥마산에서 여기 대충 재보면 한 8km? 그 정도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웅천만 여기까지도 한 8km 그 정도 되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까운 곳에, 바다 가까운 곳에 댐이 있다. 이게 우리 이제 고령의 바닷가 산골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선 협곡,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쥐락이 퇴적함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네. 쥐락이 퇴적함이 이제 풍화 침식을 잘 안 받기 때문에 이 보는 것처럼 전부 계곡이 좁죠. 계곡이 다 좁고 주변 산지가 높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댐을 만들기 위해 지형적 조건은 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퇴적암의 성질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원래는 호수였잖아요. 바위가 되기 전에. 그렇다면 얘가 바위가 되기 전에 물질들이 어떤 것이냐면 마그마가 굳은 애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유기물이 변한 겁니다. 유기물. 식물의 유체, 뭐 동물의 유체도 껴있겠지만 식물의 유체, 얘들이 이게 오랜 동안 변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풍화돼가지고 만들어내는 물질들도 유기물들의 성분들을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마는 이제 순전히 광물질만 갖고 있다면 얘는 유기물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게 뭐 탄소나 이런 거로 변하긴 하지만 얘들이 풍화되면 훨씬 비옥해요. 마그마보다. 그러니까 하강암 산지보다는 얘들이 산이 가파르고 그렇지만은 훨씬 더 비옥한 토지를 갖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럼 이제 당연히 풀이나 흙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식생이 굉장히 잘 발달합니다. 저는 낭떠러지 같은 데 빼고는 잘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엽수보다는 화렵수림들이 잘 자라요. 물이 풍부하니까. 유기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얘들은 부서질 때 이제 과거에 뭐 점토라든지 뭐 얇은 모래라든지 이런 애들이 변성을 했기 때문에 얘들이 깨졌을 때 나오는 풍화물들도 얇아요. 그 얇은 물질들은 이제 진흙질처럼 변하니까 물을 더 많이 머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화렵수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데 좋은 조건이 되니까 결국은 식생이 풍부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뭐 식생이 풍부할수록 이른바 이제 생태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분들을 잘 함유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나무 심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댐의 위치로는 하천은 작지만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지질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댐의 물이 우리 홍성까지 가죠. 홍성으로 해서 서산, 태안까지 갑니다. 홍성이나 서산, 태안은 이런 산이 없죠. 가야산은 있지만 가야산은 이제 화강암 산지고 생태적인 잠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풍부하게 물을 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령댐은 웬만해 갖고 물이 잘 안 말라요. 이 수원이 짧아 보이지만 바로 이제 그런 생태적인 잠재력 때문에 그렇고 뭐 금강에서 물을 갖다가 여기 보강을 해서 물이 부족할 때 쓰겠다 그런 계획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현지에서는 올봄같이 이제 굉장히 기록적인 가물 같은 그런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류에 이제 수원지가 범위가 좁으니까 이 댐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방류 중인데 태풍 때문에 방류 중인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는데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터빈이에요. 발전기예요, 발전기. 네. 이제 얘는 댐이 작으니까 다목적 댐이긴 한데 수력 발전량이 적습니다. 작은 수력 발전량. 지금 발전기를 안 돌리고 물을 빼고 있는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다목적 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용수, 농업용수, 또 식수, 그다음에 발전용 이런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댐을 막을 때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아예 통째로 콘크리트로 막는 방식이 있고, 사력댐이라고 합니다. 사력댐. 사력이 이제 모래하고 자갈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래자갈로 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저마어마한 수압과 그 다음에 물이 다 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걸 일찍이 걱정한 우리 양화목 교장님은 댐 건설할 때 와보셨어요.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아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코아에 황토 있잖아요. 황토 입자가 작은 아주 황토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위에서 봤으니까 굉장히 넓어져 정확히 풍경을 내려봤는데, 그 황토를 넣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계속 하면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사력을 세워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그것은 이제 어쨌든 이제 흙이든 뭐든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균열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황토는 오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굳어지고 거기에 어떠한 그 미생물이 됐든 뭐가 됐든 침투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댐의 안전에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게 들었어요. 역시 지리학도 다르죠. 궁금해서 벌써 와보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와봤어요, 사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봤는데, 사실 사력댐이라고 하면 이제 사력이 주인공 같잖아요. 실제로는 사력은 보조고요. 코아가 핵심입니다. 걔가 물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갈모래는 물이 통과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막는데 진흙은 버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걔를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이 바닥 넓이가 한 200m 돼요. 어마어마한 넓이로 막습니다. 그래야 얘를 버티고. 그래서 사력은 걔를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 이거를 하는 거죠. 사력댐이고 다목적댐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점이 댐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게 정말 엄청나게 굽이치죠? 이렇게.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굽이쳐 흐를까? 현재 요 바로 밑에서 얘가 저 산줄기 있잖아요. 저 산줄기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저 산줄기가. 여기 폭 들어간 데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쩡하게 뻗어있던 산줄기를 여기를 쭉 잘랐어요. 그리고 지질 구조도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 쥐락이 대동을 묻힌 퇴저감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를 뚝 잘랐어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제가 어렸을 때도 못 봤던 거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한 1억 년 전에 이게 생겼고, 여기에 잘라진 거는 이제 그보다 훨씬 뒤에 일어났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보면 여기가 전부 이렇게 논농사를 하고 있고 평지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추정이에요. 물이 이렇게 흘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다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질도를 보면 전부 여기가 충적지. 현재 퇴적이 된 퇴적물들로 되어 있고요. 여기 주산 요 일부 구간만, 아주 짧은 구간만 맨바위, 이제 시원생대 변성암이 약간 나와 있어요. 나머진 전부 퇴적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퇴적된 거. 그렇다면 모양으로 보면 강물이 익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웅천천이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산이 완벽하게 퇴적암으로. 그럼 이제 먼 옛날에 아마 이렇게 물이 흘렀겠죠. 어떤 지류 하나는 여기 흘렀겠죠. 지류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땅을 파다 보면 얘를 뱅강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겠죠. 뱅가방 잘라봤더니 저기에 엉뚱한 물이 흘러오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얘를 홀랑 먹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물로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10년, 100년, 1000년, 말년 되면 일리 가는 곳 여기에 낫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물길을 바꿔요. 그래서 이 짧았던 냇물이 어마어마한 냇물을 제 거로 만들어서 큰 냇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용어로는 뭐 하천 쟁탈, 잘라 먹었다, 싸워가지고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쟁탈의 흔적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뭐 지형학을 따로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서 연대나 이런 걸 따로 연구해 보지 못했지만 지형적으로 뭐 그런 모양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지질 구조를 보거나 또 주변의 지형 형태를 보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보령댐 그런 지질 구조와 지형 그거에 의한 어떤 생태적 잠재력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댐이라는 거고요. 그 하류 지역으로 이제 지금부터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그 잘라진 모양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웅천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단구 지형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동네 웅천. 아 웅천. 잘 알고. 여기가요. 이제 이거를 건설할 당시에 이제 미산 그 초중학교가 지금 이전에 있는데 아주 조화당에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보령권 관리단이라고 해야 돼요. 수정인가 보령권 관리단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수질 관련 협의 위원으로 이제 그때 3년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단장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물의 공급 시군이 지금 좀 더 아마 청양고하고 이제 좀 확대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물은 수가 많아지고 댐의 용량이 더 요구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냐고 내가 한번 질문했던 기억이 옛날에 10년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단장님의 말씀으로는 단기는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댐을 하나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마 이 댐을 높일 거예요. 높인다. 댐에 높이면은 뭔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제 현재 도화단 있잖아요. 그 이산 초중학교 지어져 있는 여기까지 다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예상을 해서 그러면 도로도 그 위쪽으로 내고 구형하는 도로를 산 기슭으로 내고 학교도 이쪽으로 옮겨셔야지. 왜 그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 말씀이 그것은 중기적인 학교는 이게 학교하고 도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앞으로 뭐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물에 수가 크다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이 때문에 위를 높이는 이게 아마 지금 저수용량이 1억 분 조금 넘을 거예요. 여기 어디요? 예당전 엄청 유역은 넓잖아요. 근데 그 예당저수기가 아마 여기 여기가 이제 소형할 때 한 아까 지도를 보셨잖아요. 이 아래쪽에는 댐을 막을 데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이 협곡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걸 막으면 주산도들이 바로 넘쳐. 그리고 수위가 조금 올라요. 동천은 뭐 대천리하고 이쪽 대천리를 막아야 되는데 거기도 높이가 한 30m? 높아봐요. 그거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제 너무 넓어요. 그런 데는 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이 아래쪽으로는 댐을 못 막혀요. 그럼 이제 더 위쪽으로 막아야 되는데 더 위쪽으로 막는다면 뭐 예를 들면 도화담 위쪽에 외선하고 도화담 나오는데 그런 데는 새끼댐을 하나 막는다든지 이런 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얘를 높이는 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물수가 늘어서 대안이 없다 볼 때는 그때 높이면 어느 높이면 이제 지금 시골 지역은 되게 많이 늘어나겠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높이는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일 현실적이고 쉽고 저는 지금 서울에서 2000년도 5월달에, 귀농을 2020년 5월달에 녹화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홍소의 결성이 한 배우고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갑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2020년도 5월 11일 날 기농했거든요. 서울에서. 2년 되셨네요. 예. 기농했는데 그래서 어때 당에 여기 수정공사 쪽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하시고. 네, 수정공사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무가 이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휴무고 일주한 수요일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을 가끔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높이 문제인데 문제인데 이 밑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선 넘어서 이 som리 여기서 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농무가 많은데 그래도 땅이 싸다 이런 얘기 농무가 이렇게 땅이 싸고 높이가 안 나오는데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다리를 고가다리 싣고 해도 이쪽에다 수건을 해가지고 해야 물을 많이 붙이자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수 면적은 꽤 넓어지는 건 맞는데 이 높이가 얼마큼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 바닥하고 그 부산 넘어가는 그 고도차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넘어서 이 산하고 저쪽 건너 산하고 그렇죠. 그쪽도 보고 이제 있다는 말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근무를 하니까 많이 이제 그런 얘기 듣죠. 왜 댐을 막는다고 치면 여기가 아주 끝내줘요. 여기는 그냥 완전 협곡이에요. 이거보다 더 좁거든. 저수량은 많잖아요. 오늘 가보면 여기가 또 이쪽이 다 그러니까 여기가 숨어 있어요. 이쪽이 다 주는데 그래가지고 금방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강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물론 현재로서도 물이 약간 따진다 이런 얘기 지금 주는 지역도 근데 천안시도 물을 먹읍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럼 천안시까지 먹을 여기까지 막으면 천안시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천안도 뭐 인구가 워낙 늘어서 인구로 따지면 너무 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늘어나죠. 거기 물 된다고 그러면 보통 양가 현재 천안은 어느 거기는 관역 선수로 올 텐데 경천 금강 상류부를 수원제 거기에 경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데 지금 뭐 천안화산이 100만 명이니까 물이 빠집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데서 소지 않습니다. 여기와는 좀 후보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가축이라든가 농지가 별로 없으니 이 물이 천연소만큼 좋아가지고 이 물을 먹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수원이 짧으니까 오염원도 적고 하지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력은 크고 그러니까 좋은 그래서 그런 얘기. 아유 고맙습니다. 웬만큼 내가 천안도 걱정이긴 해요. 그 경천에 수원지가 있는데 금강 선리 그거 갖고는 내 생각에도 안 됐고 그런데 청주 쪽 주치원 쪽 그쪽 금강에서 가져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가고 이게 천안으로 물이 가면 지금 이 물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웬만큼 늘려갖고는 해야 돼.